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거법. 이번 주에는 우리 증거법 내용도 들어갈 거예요. 증거법이 뭐냐고요? 증거법 가장 재밌는 것이죠. 수동법의 하이라이트, 수용법의 양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마약은 들어가면 몽롱해지잖아요. 정말 몽롱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답을 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번에 말했던 대로 누구나 다 어렵게 느끼는 게 형법이나 수동법을 형사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형법은 저는 되게 즐겁게 공부했거든요. 재밌게 공부했고 항상 공부하고 싶고 산법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했던 것도 형법이거든요. 누구나 다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형사수동법은 하기 싫어요. 수동법은 일단은 저도 하기 싫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이청점에 달한 것이 바로 증거법이에요. 증거법의 전문법 측에 딱 봉착했을 때는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 어떤 그 서울대 법학과의 어떤 교수님은요, 지금 다른 이제 것을 하시는데 증거법 때문에 자기는 뭐 사시도 포기했고 이제 이 법과목 공부를 이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증거법은 좀 어려운 주제는 맞습니다. 자, 그 내용을 아주 여러분들과 쉽게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증거법은 뭐냐면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증거법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 있죠. 이런 우리 기소 전의 수사 단계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증거를 수집한 거, 이거 때로는 목격자 사람 증거도 있겠고 각종의 서류 증거도 있겠고 물건 증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증거를 법정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인증은 신문, 서증은 그리고 난고열, 물증은 제시 이런 방법 조사한다 했죠. 물론 간이공판은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지고 들어요. 근데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때리기 위한 이 증거의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 자격 요건을 증거 능력, 증거 자격이라고 하는 건데 자격은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법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 우리 308조 2에 있어요. 308조 2에 308조 2 다시 왜 안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안 되면 잘 안 되네요. 그럼 지우겠습니다. 그냥. 자, 308조 2 그리고 309조, 310조 2. 자, 이렇게 법 조문이 있거든요. 먼저 여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첫 번째 관문이 있고, 그리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만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적법 이게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두 번째 관문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증거들 중에서 진술 증거 중 임의로 한 진술인가를 보는 거예요.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임의성이 없다면 두 번째 관문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한 진술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요. 근데 세 번째 관문은 전할 전자에 들을 문자거든요. 전할 전자에 들을 문자. 전에 들은 증거는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근데 전에 들은 증거도 예외적으로 311조부터 316조에 해당되는 전문 증거는 충분히 실용성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전문 증거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은 전문 증거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여드리는 증거동의라는 게 있어요. 증거동의. 됐죠? 물론 증거 능력이 예외에 해당되지도 않고 증거 동의도 하지 않은 전문 증거 있잖아요. 이 전문 증거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밑에 살펴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쭉 올려볼까요? 탄핵 증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기 위한 어떤 자격 요건들에 대한 이야기, 증거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증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조사를. 이 조사하는 것은 이미 공부를 다 끝냈죠. 이 신문, 난고열, 제시 이렇게. 그래 조사에서 나온 내용 있죠. 내용. 자, 조사에서 나온 거 뭐가 있겠어요? 정언도 있겠고, 그다음 서류의 내용도 있겠고, 어떤 물건을 제시하면 물건의 상태도 알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서 여기 보세요. 정명력 평가를 한다 있죠. 정명력. 이거는 증거로서의 가치 평가입니다. 신용성에 대한 판단을 법관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이것을 자유롭게 판단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다른 말로 증명, 다른 말로 확신에 이르면 그때는 유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여기 보시면 자, 좀 더 키우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줄이고 저는 잠깐 들어갈게요. 좀 이따 봐요. 자, 여기 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유죄 확신을 얻어도 자, 자백이란 증거를 가지고서 이 법관이 자백이란 증거를 가지고 심정을 얻었다면 그때는 이 자백을 뒷받침해 줄 만한,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가는 거예요.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간다고요. 유죄,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이것을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백 보강 법칙. 어이구, 제가 이건 스틀러 가지고요, 여러분. 자백 보강 법칙. 자백 보강 법칙. 이 앞에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증명력 판단을 법관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자유심정주의라고 해요.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증거법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거법 내용은 이렇게 증거능력하고 증명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거능력하고 증명력. 물론 그 전에 자, 이 부분 증거재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또 한번 다룰 건데, 자, 이 내용은 법관이 증거를 가지고 재판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법관이 재판할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증거가 여러분 이것을 잠깐 볼게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증거는 이것을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이것을 증거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증거능력 있고 여기 말한 증거능력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자, 이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엄격한 증거라고 해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전부 다 사실을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확신을 내렸을 때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 법관이 인정에 대해 사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때로는 법관이 인정에 대해 사실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굳이 이 증거능력 있잖아요. 자, 이건 제 얼굴을 한번 띄워볼게요. 굳이 이 증거능력 있잖아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아니어도 돼요.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증거라면 상당히 어떤 증거가 되겠어요? 자유로운 증거가 되겠죠.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실하면 인정이 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 개의 관문, 증거능력, 세 개의 관문 다 통과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인이 됐을 때 인정하는 사실도 법관이 있고 때로는 증거능력과 법이 정한 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나온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인을 했을 때 인정하는 사실도 있다는 것.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공부하면 증거법이 끝이 나게 됩니다. 됐죠? 처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엄격이에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법관이 인정에 대해 사실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데요? 자, 이것은 자유로운. 자,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법관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 사실,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입증 책임.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으니까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입증 책임은 검사다. 이쪽으로 와봐도 자,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겠어요? 거정 책임, 입증 책임 검사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그런데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 되게 중요하겠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 누구한테? 피고인에게. 자, 이게 형법에서 나오는데요. 형법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적시에서 명예훼손하면 범죄라고 하거든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되는데, 그런데 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게 형법 310조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처벌되지 않잖아요. 이게 피고인이 증명한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자유로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된다. 여기 피고인이 증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피고인이. 자, 이 부분 입증 책임이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전문 법칙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갈 거거든요. 됐죠? 전문 법칙. 전문 법칙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것은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형사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이 진술 증거하고 비진술 증거로 나뉘어지는데 비진술 증거는 증거물 같은 거죠. 증거물, 칼 같은 거 이런 게 비진술이고 진술 증거는 말이죠. 말과 글이죠. 근데 이거는 원본이 있고 또 전문이라고 있어요. 전문, 전해 들은 것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면 갑이 어리게 범죄를 범하고 이를 목격한 병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전해들은 A 그리고 B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죠. 이렇게 그 A 그리고 그 B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A, B가 한다 할 때 이 A, B는 경험자가 아니죠. 이네들이 경험자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이 갑을병 이 사람들이 범죄를 경험한 경험자란 말이죠. 이거는 전해 들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을 전달했고 이 사람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전해 들은 사람. 전해 들은 사람이 진술한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한다 해서 전문 진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쪽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 수사관이라서 조사를 해서 조서를 작성했다면 이 조서가 들어오면 이게 전해 들은 내용을 서류를 적었다 해서 전문 서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거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증거로 못한다. 자, 다시 이렇게 가볼게요. 전해 들은 증거는 자,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력이 없다. 이게 이제 전문 법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해 들은 증거도 충분히 실용성으로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실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전문 증거가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될 거다. 이게 바로 전문 법칙 예외인데 그 예외에 대한 내용들을 전문 서류 그리고 전문 진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 증거들, 전문 서류 자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고 그다음 전문 진술 나누어서 볼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계 잡아서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예습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부분이고 또 하나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수성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전국의 그 어떤 강사보다도 가장 쉽게 전달해 준다라고 제가 잡아왔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강의 시간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준비 탄탄하게 하셔서 오셔야 돼요. 조금 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자 여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서 올 수 있으면 이 내용은 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서 오실 수 있다면 더 좋아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할 건데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여러분 기대 가지고 오셔도 돼요. 어렵다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좀 더 몸 상태 좋게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예습 영상 안녕.